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는 조용히 주워 담는 흐름과 소리 없이 손절하는 흐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 가격 급등, 이더리움 횡보, 비트코인 ETF 유출 같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지지만 이 모든 뉴스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그 방향성이 하나로 정리되는데요. 오늘은 실물 자산과 블록체인, 그리고 기관 자금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유, 2025년부터 2026년 시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토큰화된 은 시장의 거래량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발했는데요. 월간 이체량이 1200% 이상 증가했고 보유 투자자 수는 약 300% 늘었으며 순 자산 가치는 약 40% 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통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흐름이 확인되는 겁니다. 토큰화는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거래가 가능하고 전송이 쉬우며 유동성이 증가하는 구조죠. 특히 미국 외 지역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워 글로벌 수요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 가격 상승은 실물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나타났다는 게 특징인데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선물 프리미엄이 크게 확대되며 실물 수요의 강세가 드러났고요. 런던 선물 곡선이 백오데이션에 진입한 점도 단기적인 공급 압박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중국이 1월 1일부터 정제 은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한 점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죠. 글로벌 공급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도 강해진 겁니다. 여기에 선물 거래의 증거금 요건 강화, 연말 포지션 조정까지 겹치면서 전통 시장에서 거래 부담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수요가 토큰화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태양에너지 부문이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생산에 사용되는 은의 양은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급격히 줄지 않았어요. 산업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는 구조가 확인되는 거죠. 이 구조는 실물 시장뿐 아니라 토큰화된 은 시장에도 투자 심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급은 불확실하고 산업 수요는 유지되며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11월 21일 이후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조정 채널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3,550달러 부근이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3,000달러를 돌파한 뒤 이 구간 위에서 1일 종가를 유지하는 흐름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구간을 유지할 경우 3,000달러에서 3,400달러 수준까지 반등 시나리오가 열리는 해석이 나오고 반대로 3,000달러 수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근 상승분이 빠르게 반납될 수 있고 횡보가 길어질수록 추가 저점 형성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더리움의 또 다른 핵심 신호는 거래소 유출 증가인데요.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장기 보유 성향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주 해석되는데 거래소 밖으로 이동한 물량은 단기 매도 압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장 참여는 유지되지만 저항선 돌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비트마인이 대규모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며 이더리움 투자를 확대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기술적 관점에서는 2,700달러 지지선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승 시도는 3,300달러 부근에서 막히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3,550달러에서 3,585달러 구간이 상단 핵심 구간으로 언급되는데 반대로 2,700달러 아래에서 1일 종가가 확정될 경우 하단 리스크가 커지고 2,200달러 부근이 다음 지지대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2026년에 두 번의 주요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글램스터담, 연말 해고타 일정이 제시되는데 이더리움은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 이후 더 자주, 더 민첩하게 변경 사항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해고타는 아직 최종 EIP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버클트리 등 핵심 혁신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노드의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줄이고 네트워크 효율을 높이며 탈중앙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방향이 중심입니다. 비트코인 ETF 관련 보도에서는 유출이 강조되지만 동시에 2025년까지 467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유입 전망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1차 데이터가 부족하고 보고 방식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불일치가 커질수록 시장 신뢰도에는 부담이 생기고 투자자들은 데이터 해석 자체를 불안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규제 관점에서도 기본 데이터의 투명성이 중요해지며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정확한 지표 없이는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글래스노드 데이터에서는 1000개에서 10,000개 비트코인 규모 보유 그룹이 최근 몇 주 동안 지속적인 매집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축적 추세 점수가 1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며 이 구간이 가장 강한 매수 세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1000 비트코인 미만 보유 주체들은 순매도세가 나타났고 이는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장기간 공포 구간에 머문 흐름과 맞물려요. 시장 심리 위축 속에서 개인이 흔들릴 때 대규모 자금은 오히려 꾸준히 흡수하는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또한 1만 비트코인 이상 보유 집단은 11월 말 8만 달러 근처에서 매수 강도를 높였고 최근에는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아직 매도 전환은 아닌 상태로 설명됩니다. 시장이 급등하던 시점의 매도 패턴과 달리 현재는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보유를 선택하는 흐름이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급등의 시장이 아니라 포지션을 정하는 시장입니다. 은은 실물 공급 압박과 산업 수요로 구조적 강세 요인이 존재하고 토큰화는 단기 유행이 아니라 시장의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 잡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가격보다 업데이트 가속화가 핵심 변수로 작동하며 비트코인은 개인이 공포를 보일 때 고래가 흡수하는 구조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ETF 데이터는 숫자보다 보고의 신뢰성이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흐름은 2025년 말과 2026년의 방향성을 미리 보여주는 단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귀추를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와 함께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